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동반자 반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20년 동안 아토피를 치료했던 과정들을 보여드렸죠. 면역질환의 치료는 결국 마음 관리에 달려 있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면역질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단순히 여러분께 어떤 병원이나 제품을 던져주면서 한번 알아서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치료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드리고 여러분께서 면역질환은 실제로 스스로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제가 병원이나 제품을 소개한다고 치면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광고 중 하나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품 광고만 보면 전부 무슨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인데, 물론 광고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한테 맞았던 그 정보가 나한테도 반드시 맞을 거라고, 나한테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100% 있으세요? 한두 번 속냐고요. 자신이 어떤 거를 직접 해보지 않고 써보기 전까지는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다는 제품들 보면 뭐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관련 정보들을 보시더라도 계속 그냥 눈팅만 하고, 누군가 나았다는 어떤 글을 보면은 저 사람 나아서 좋겠네 이렇게 그냥 대를 만족하거나 저건 나한테 안 맞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러 제품을 많이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써보고 그냥 저한테 안 맞아서 버리거나 효과가 없어서 자꾸 더 심해져서 끝까지 써본 제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하나도요. 아토피가 그냥 단순히 유명한 병원 다니면서 좋은 제품 쓴다고 낫는 병이었으면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께서 면역질환에 아무리 좋은 관리 방법이나 제품 정보를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운만 빠지잖아요.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아토피가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패가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학습된 무기력이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똑같거나 어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처도 어떠한 반응도 적절하게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저처럼 이렇게 질환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이것저것 더 많이 시도해 본 사람일수록 이런 불신감이 강해요. 무기력에 빠져서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옛날에 저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정말 들지 않을 정도로, 어떤 생각을 해도 밥을 먹더라도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제품들 막 소개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와 정말 써보고 싶다, 저거 진짜 나도 저거 쓰면 낫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일수록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다양한 이론들과 광고에 막 자꾸 속으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봤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아토피에 관련된 지식도, 치료 방법이나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던 약은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효가 떨어졌고, 그리고 피부가 망가지면서 제가 치료할 수 있겠다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치료에 지쳐가지고 치료할 의지조차 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이렇게 좋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환자가 본인 자신이 그것을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죠. 이렇게 저는 여러 병원과 인터넷에서 끝없는 허탈감을 맛보면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봤기 때문에 현재 면역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특정 방법만이 진리인 듯이 그 방법만 이렇게 툭 하고 던져주는 식으로 여러분을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면역질환이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피부과나 한의원 의사 선생님들마다 서로 주장도 다른데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환자 본인이 작심삼일로 관리가 끝나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마음을 그냥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건너뛰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 반갑다 마음하는 심리 채널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불신과 그 궁금증에 대해서 실질적인 극복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요. 바로 이번 영상의 그 첫 단계고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해 하셔야 될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질환이 호전되는 것은 환자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면 레이저나 이제 침 같은 시술이나 약 처방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기관에서 의사 선생님께 늘 듣던 조언을 듣는 것 말고는 환자 입장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 기대는 것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병원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하지만 대패로 밀어버리고 싶은 자신의 피부를 보고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는 한창 화제가 되었었던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나 피부 이식을 받는 수술까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그게 살아생전에는 받을 수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병원에 가면 환자는 병원이나 피부과에서 획일적으로 처방해주는 약만 믿고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제 사진 앞에 보여드렸죠? 약을 장기간 사용하시면 저처럼 몸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게 보일 수 있어도 요즘 나온 신약이라고 알려지는 두피젠트,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간혹 유튜브에도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토피의 원인을 피부를 긁는 환자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병원 절대 가지 마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약이나 시술에 의존해서 껍데기를 바꿨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수술을 받고도 100%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시술이나 약만으로는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시간을 따지고 보면은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요, 주의사항 듣던 얘기 또 듣고요. 그거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막상 질문할 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도 환자 입장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결과 상식적으로 이제 거의 상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들을 그런 관리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은 그냥 약 처방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환자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딱히 해줄 얘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병원에 더 오래 다닐수록 약 처방 받으러 병원에 가지 의사 선생님 얼굴 보려고 갔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에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환자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병원이나 여러 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찾으시기 전에 면역질환 치료는 여러분께서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점,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의존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 그냥 병원 탓, 남 탓, 막 제품 탓, 내가 자라온 환경 탓,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 나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시간만 흐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돈만 내고 있다고 해서 낫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질환은 특정 방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면역질환이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민간요법 이 중 어느 한 가지의 영역에서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한 덕분에 치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호전되는 상태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가 결국 아토피 같은 면역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호전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낫고 싶지 않아도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한 관리 방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별 수도 없었던 반마의 법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19년 동안 치료에 실패하면서 제가 진짜로 운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투자했던, 이렇게 아토피 때문에 뭐 한다고 투자했던 모든 수천만 원 그 돈들이 그냥 날린 거죠. 돈을 날린 거예요.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제품 막 소개해주고 준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 뭐해요. 속으로는 그냥 어차피 나한테 안 맞을 텐데 돈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피부 관련해서 아토피나 여러 여드름이나 이런 거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리뷰가 그냥 짤막하게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제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리뷰가 굉장히 많은데 설령 그것이 협찬이 아니라 돈 받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정말로 그 질환이 나은 이유가 그 제품 덕분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그냥 레이저 시술 받으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금방 없을 수 있어요. 눈에 띄게 좋아지긴 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았다는 결과가 약이나 어떤 시술에 그냥 의존했던 일시적인 결과라면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치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심지어 피부과에서조차 그 상담 받을 때 레이저 같은 특정 이제 시술은 일시적인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분들도, 그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아예 면역질환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아예 면역질환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 질환에 좋다는 것만 이제 찾으면서 그렇게 의존하고, 낫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이네 막 저것 때문이네 이렇게 남 탓, 제품 탓하지 마시고 자기의 이제 생활 패턴에서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랑 같아요. 면역질환 환자가 식단 관리 같은 거 안 하면서 약 먹는데 안 낫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산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 담배 하면서 해장국하고 은당 같은 거 찾는 것보다 차라리 술, 담배를 아예 끊어버리는,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자 스스로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 낭비일 뿐 뭘 해도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거나 그 어떤 제품도 절대로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레이저나 이제 침 같은 치료를 받으시되 옛날에 저처럼 치료의 모든 부분을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제 특정 병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외에도 자신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치료와 관리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면역질환의 관리는 여러분 자신의 몫이다. 두 번째,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관리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그냥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면역질환을 지금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좀 속이 부글부글 끓으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분명히 여러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 있으실 텐데,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